대출금리가 연 4%에서 5%로 오릅니다. 겨우 1%포인트 차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1억 원을 30년 동안 원리금 균등으로 갚는다고 가정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 상환액은 약 47만 7천 원에서 53만 7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 차이는 약 5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30년 총이자 차이는 약 2,139만 원입니다. 1%포인트가 어떻게 2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될까요? 오늘은 대출 상품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바뀌었을 때 우리 집 상환 부담을 직접 계산하는 법을 익혀보겠습니다. 먼저 단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금리가 4%에서 5%가 되면 1%포인트 오른 것입니다. 4%의 1%만큼 오른 것이 아닙니다. 금리 수준만 비교하면 5는 4보다 25% 큽니다. 그렇다고 월 상환액이 곧바로 25% 늘어난다는 뜻도 아닙니다. 대출 상환액은 금리 하나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린 원금, 남은 기간, 상환 방식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움직였다는 말을 들으면 내 대출금리도 같은 날 같은 폭으로 바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내 계약의 금리 변경 주기와 기준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계산의 중심에는 남은 원금이 있습니다. 첫 달에는 1억 원에 가까운 잔액의 이자가 붙습니다. 원금을 갚을수록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하는 잔액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같은 5%라도 첫 달의 이자와 마지막 달의 이자는 다릅니다. 기간도 중요합니다. 1%포인트 차이가 한 달만 이어지면 부담은 작습니다. 하지만 같은 차이가 수백 번의 납부에 반복되면 총액이 커집니다. 금리는 작은 비율이지만 큰 잔액과 긴 시간이 만나면 큰 금액이 됩니다. 대출 금리의 영향을 볼 때는 금리 숫자만 보지 말고 그 금리가 얼마의 잔액에 몇 달 동안 적용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이제 조건을 고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금은 1억 원, 기간은 30년, 모두 360개월입니다.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이고 수수료는 제외합니다. 금리가 30년 동안 바뀌지 않는 교육용 가정입니다. 연 4%일 때 월 상환액은 약 47만 7,415원입니다. 연 5%일 때는 약 53만 6,822원입니다. 한 달에 약 5만 9,106원이 더 나갑니다. 이 차이가 360번 반복되면서 총이자 차이가 커집니다. 연 4%의 총이자는 약 7,117만 원입니다. 연 5%는 약 9,326만 원입니다. 차이는 약 2,139만 원입니다. 실제 금융회사는 납부일과 일수, 원단위 처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숫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같은 원금과 기간을 넣어 두 금리를 나란히 계산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상환 방식이 등장합니다. 원리금 균등은 매달 내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일정하게 맞춥니다. 초반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시간이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월 예산을 세우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금이 초반에 천천히 줄어듭니다. 원금 균등은 매달 같은 원금을 갚고 남은 잔액의 이자를 더합니다. 첫 납부액은 더 크지만 잔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같은 1억 원 30년 4%에서 교육용 계산을 하면 원금 균등의 총 이자는 원리금 균등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초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기 일시는 만기 전까지 주로 이자를 내고 원금을 마지막에 갚습니다. 원금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장기간이라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무조건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월 현금 흐름과 총이자,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뉴스가 나와도 모든 대출의 월 상환액이 동시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고정금리는 약정된 고정기간 동안 적용금리가 유지됩니다. 변동금리는 계약에 정한 주기에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일정 기간 고정된 뒤 변동금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주기형은 몇 년 단위로 금리가 바뀌고 그 구간 안에서는 고정됩니다. 따라서 내 대출의 위험을 알려면 세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적용금리, 다음이 변경일, 변경에 쓰이는 기준금리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변동금리 대출이 차주에게 더 큰 금리 변동 위험을 준다는 점을 스트레스 DSR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통장으로 작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대출 앱이나 약정서에서 현재 잔액과 남은 개월 수를 적습니다.
처음 빌린 금액이 아니라 오늘 남은 원금입니다. 둘째, 현재 금리와 상환 방식을 적습니다. 셋째, 같은 조건에서 금리만 1%포인트와 2%포인트 높여 월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감독원의 비교 서비스를 참고할 수 있지만 최종 금액은 금융회사 상환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늘어난 월 상환액을 비상자금 없이도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마지막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와 대환 비용도 확인합니다.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옮겨도 비용이 절감액보다 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금리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상과 다른 금리가 와도 우리 집 현금 흐름이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는 안전 점검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대출금리 1%포인트의 비용은 1%라는 숫자가 아니라 남은 원금과 기간, 상환 방식이 결정합니다. 계산 순서는 4단계입니다. 현재 잔액을 확인합니다. 남은 기간과 상환 방식을 넣습니다. 금리를 1%포인트와 2%포인트 높여 다시 계산합니다. 늘어난 월 상환액을 우리 집 예상과 비교합니다. 오늘 가족과는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매달 내는 돈과 총이자는 각각 얼마나 달라질까? 다음에는 은행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보는 DSR이 무엇인지, 월급과 부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금맹 탈출 시간에 만나요.